자, 오늘은 주식 기초, 펀더멘탈 분석과 테크니컬 분석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일단 뭐 저는 테크니컬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펀더멘탈 분석을 안 하냐? 그렇진 않죠. 비중이 좀 다른 거예요. 비중이 다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성격상 제가 못하는 걸 한다고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해요. 예, 못하는 걸. 그러니까 제가 펀더멘탈 분석은 제가 전문이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 전문은 아닌 거죠. 전문은 아닌 거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분석이 맞냐, 기술적 분석이 맞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한다.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이쪽으로 좀 더 가, 더 해. 이런 거는 얘기가 되지만 나는 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음, 예,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총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수류탄도 들고 가고 하잖아요. 예.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전쟁을 나갈 때 나는 총만 가져갈래. 난 수류탄만 가져갈래.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쓰는 거는 뭐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이걸 쓴다.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어, 기업 분석도 하시지만 모니터 앞에 뭐 켜놓고 계세요? 대다수가 전문가들이 차트 보고 있잖아요. 차트 보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매매 타이밍 잡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둘 중에 하나만 쓴다.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뭔지,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이 뭔지, 그 다음에 테크니컬 분석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기술적 분석부터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둘 다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은 내재적 가치를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기업 분석, 섹터 분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게요, 같이.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재무 요인, 경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하시죠. 나온 거, 막 공시 나온 거 다 보시고, 막 재무제표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에 관련된 것들 다 확인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내재적 가치를 상회하면 매각하고 내재적 가치가 미치지 못하면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는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투자라고 불리는 아이죠. 내가 가치를 측정했더니 지금 현재의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싸. 그러면 사야죠. 가치를 분석했더니 지금 현재의 주가가 비싸. 그러면 팔아야죠. 예. 그래서 이제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싸면 팔고 싸면은 사고.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주가 변동의 원인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여기서 외적 요인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경제 분석.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떤지,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하는지, 금리 인하를 하는지, 뭐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뭐 이런 것들, 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아,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 다음에 해당 기업의 분석을 하죠. 아, 이 회사는 이 상황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지금 현재의 매출은 얼마고 앞으로는 이런 산업 분석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매출이 이만큼 늘어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진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 목표 주가는 얼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구분하는데 외적 요인은 좀 포괄적인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그 섹터, 그 분야의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 기업 분석까지 이렇게 해서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펀더멘탈 분석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에서, 이게 이제 경제 분석이에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 금리, 통화 등의 경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봐야죠. 주가 흐름을 파악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 지수 보죠. 주가 지수 보고, 산업 분석에서는 산업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투자 유망 업종을 선정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런 섹터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크게, 조금씩, 작게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공부 엄청 해야 되죠. 기업 분석에서는 경제 및 산업 분석을 토대로 개별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수요가 이만큼 나올 것이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이 얼마가 될 것 같다. 이 계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투자 유망 종목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 보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상황에서 뭐가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뭐 내수재가 좋을 것 같아. 소비재가 좋을 것 같아. 은행주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은행주 중에서 얘가 가장 지금 저평가 받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얘가 가장 잘 갈 것 같아.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유망 종목을 선택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는데, 이제 양적 분석 먼저 얘기할게요. 양적 분석은 뭐냐면 수치화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수치화해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산업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현재 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얼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라고 해서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게 양적 분석이고, 질적 분석은 뭐냐면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얘가 좀 애매하긴 하죠. 예. 여기 뭐가 있냐면 질적 분석은 정치 상황, 그쵸? 이거 수치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딱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산업 동향, 노사 문제, 경제 정책, 기업의 성장성, 경영 능력 등 이런 것들을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기본적 분석의 어떤 맹점, 맹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좋은 회사야? 이 정도로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 회사는 나쁜 회사야? 그러면 이제 원래 원하는 목표 주가보다 이렇게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질적 분석이라고 하고, 양적 분석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수치적 자료를 이용해요. 통계 분석을 하는 것으로 각종 경제 지표, 산업 지표, 재무 지표 등 계량화가 가능한 시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수치화할 수 없는 분석과 수치화할 수 있는 분석, 이 두 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펀더멘탈 그 기본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일단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점이 두 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본적 분석은 수치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측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정보를 얻었어. 뭐 뉴스를 봤건 누군가에 들었건. 예. 근데 그 정보가 일단 언제 나온 정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들었던 시점에 이 정보는 이미 시장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 정말 특별하게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라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공시가 딱 나오고 이렇게 막 올라가다 쭉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미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정보를 딱 받았을 때 이 정보가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진 정보고 시장에 그 주가에 반영이 된 정보냐 아니면 진짜 새로운 정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재무제표나 이런 것,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료들이 거의 다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재무제표도 과거의 데이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가치 평가하는 게 이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의 맹점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에 근거한 주식 가격 평가가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이게 진짜 걸리는 문제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회계사 정도 돼서 회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자본이었던 게 갑자기 부채로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이 바뀌거든요. 회계 기준이 옛날 방식이 아니고 계속 이제 선진국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틱틱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들 정도 돼야 딱 보면 이거는 뭐가 반영돼 안 돼 있고 이건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 앞으로 뭐 재무제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걸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 투자가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의 요인뿐만 아니라 계량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자고요. 테슬라가 재무제표나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면 그 주가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IB들 중에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책정해 있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펀더멘털 분석해서 주가를 산정해 보면 그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를 그렇게 높게 뭐 천슬라잖아요. 천슬라 넘은 걸로 아는데 천슬라가 되는 이유는 희망이 있잖아요. 심리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앞으로는 뭐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뭐 우주까지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적, 그 기본적 분석으로는 테슬라 주가를 설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이것도 맹점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이제 무조건 맞다?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자신이 판단을 해야 돼. 이거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얘가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투자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이 주가 너무 비싼데, 테슬라 주가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안 돼요, 이거. 펀드멘탈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정리하면, 그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산업, 그 산업의 상황,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상황,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섹터를 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업을 분석해서 저평가돼 있으면 매수하고 고평가돼 있으면 매도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질적 분석, 수치화 안 되는 것들, 좋은 기업이야 나쁜 기업이야 라고 평가하는 그런 질적 분석, 정치적 상황까지 다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양적 분석, 양적 분석은 수치화되는 그런 분석,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이 무조건 맞다?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정보들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건 투자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론에 너가 접하는 정보는 모두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그 회계 자료가 일단 과거의 데이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진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 뒤져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회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탁탁 맞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여기 3프로TV거든요. 3프로TV에서 제가 뭘 검색했냐면 철강을 검색했어요. 철강을 검색해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이종영 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여기 박민진 연구원님. 이분들은 철강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섹터에 있어서 진짜 오랫동안 이 섹터만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찐 전문가죠. 예, 이런 분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애널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봐왔던 거예요. 산업 동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이해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펀더멘탈 얘기하면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여기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찐 정보를 찾아내야 돼요. 찐 정보. 얘가 진짜가 뭐냐. 이걸 찾는 게 결국은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펀더멘탈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나올 거예요. 주식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찐 정보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찐 전문가예요. 철강에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물론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내용이, 만약에 내가 철강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분들 나오는 내용을 이해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산업이 이렇고 지금 어떤 제품이, 뭐 철강 정말 어렵더라고요. 철강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막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뭐 미국에서 뭐 한국 철강을 중국 철강으로 본다는 둥, 뭐 이런 내용들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품이 뭐가 있는지까지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펀더멘탈,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찐 정보죠. 그래서 이런 분들 딱 나오면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 반도체 전문가 딱 나왔어. 어려워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가 된다. 할 때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를 고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그분들은 경력이 있는 거죠. 뭐 20년, 30년 이렇게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분들만큼 그 해당 섹터에 대해서 정보가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흐름에 대한 이해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찐 전문가의 얘기는 집중해서 들으시고 지식을 습득하세요.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다방면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내용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얘기도 들으세요. 들으시고 내가 진짜 정보에서 이분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참고하는 거죠. 예, 참고해서 이거는 맞는 얘기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자기만의 어떤 뷰가 생기려면 이런 분들 진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기준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일단 정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집중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나오면 진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야 투자하는데 도움이 꽤 되죠. 예, 책 몇 권 읽는 거랑 이분들 거의 뭐 1시간 나와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예, 그만큼의 엄청난 지식을 우리는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주로 하는 거죠. 예, 제가 주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펀더멘탈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분들만큼 많이 알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한 섹터에다가 제가 투자할 만한 여력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다가 또 문과생이잖아요. 이과생이 아니고. 예, 문돌이기 때문에 정말 문과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이걸 100%또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런 전문가들의 얘기는 정말 열심히 들어요. 예, 정말 열심히 듣고 내 걸로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술적 분석이 뭔지 볼게요. 자,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둘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은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주식 가격이요. 주식 가격과 거래량, 의 과거의 흐름을 분석하여 역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보는 게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위주로 보시니까 차티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예,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자, 여기 전통적인 증권 분석 방법으로 여기 전통적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차트 안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전통적인 투자 기법 하나를 놓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증권 분석 방법으로 과거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 변화에 뭘 찾는 거냐면 추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차트라는 거는 주가의 흐름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도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주식 가격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패턴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패턴을 찾기 쉽게 도표화 시킨 게 뭐냐 하면 차트예요. 그러니까 뭐 차트 보내 안 보내 이런 얘기 하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숫자로 보면 알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차트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 차트를 가지고 그 엑셀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음, 그런 수고를 누군가가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보내 안 보내 이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아두시는 게 도움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갈 때, 전쟁 갈 때 총만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 수류탄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네, 좀 솔직하게 나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저도 얘기하잖아요. 저 펀드멘탈 잘 몰라. 열심히 내가 듣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문과생으로서의 어떤 한계도 있고 시간적인 여력도 있고 그리고 내 능력을 벗어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차트 공부는 하세요. 기본적인 거는 하시는 게 좋고, 그래요. 예. 왜? 자,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를 발견해내고 그 추세를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예, 맞아요. 제가 뭐 제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방송 보시면 차트가 과거에는 이러이러 했고 과거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러이러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업종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회사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예측이 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게 뭐 차트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주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정 아래.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기업이 저평가돼 있네, 고평가돼 있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댓글로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뭐 이런 뭐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딱 다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이 시장 가격은 현재 이 주가를 반영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펀더멘털 분석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치가 낮은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 가격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가격을 결정해 놓고 있다라고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에요. 예, 이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시장 가격이다. 시장 가격이고 얘가 앞으로 추세가 이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 내려갈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펀더멘탈이 너무 어려워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전문 분야예요. 회계도 알아야 되고, 그죠? 기술도 다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가 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저는 제가 한 4년 정도는 거의 24시간, 제가 차트를 본 사람이요. 4년 정도는 거의 24시간을 차트를 봤어요. 거의 잠도 안 자고. 제가 선물 쪽 거래를 했었고, 외환, 원자재, S&P 500, 미국 주식, 선물 지수.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거래도 하고 차트를 꽤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술적 분석 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차트는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베이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이다. 여기서 출발해요. 지금 현재 가격이 시장 가격이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 하시는 분들은 저평가냐 고평가냐 를 따지는 거고요. 좀 다르죠. 이게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의 과거 자료를 도표 등의 수단으로 정리하여 주가 변화 추세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의 매매 시점을 잘 포착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으로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추세를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이제 상승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쭉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점, 박스권 안에서 이동하는 시점. 여기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의 주가 추세나 패턴이 반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반복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쵸.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경제 상황이나
고객의 심리 변화 등의 미래에도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가정이라는 점.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문제예요.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과거의 추세에서 그대로 갈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뭔가 기술이 나와서 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차트상에서 과거의 차트대로 그대로 움직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펀더멘탈 관련된 뉴스나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요. 그러니까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제가 LG전자를 샀단 말이에요. 예, 제가 LG전 분석할 때 제가 샀다고 얘기했는데 LG전자를 제가 사면서 뭐였냐면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높은 가격이에요. 과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가격대거든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LG전자를 샀던 이유는 뭐냐면, LG전자의 펀더멘탈을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공부해 보니까, LG전자가 전자에서 자동차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뭐 내연차가 다 전기차로 거의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추세는 과거의 추세로 볼 게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에 제가 매수를 들어갔던 이유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 분석만 100%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가적인 펀더멘탈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비중이 좀 다른 거죠. 어디다 비중을 둘 거냐, 얼마나 많이 둘 거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두 개 다 보시는 게 맞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동일한 주가 양상을 놓고 어느 시점이 주가 변화의 시발점인가 하는 해석이 분석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게 맞는 얘기예요. 분석가들마다 여기가 매수 가격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는 기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제가 대다수 차트 분석 관련된 기법은 제가 다 해봤어요. 거의 4년 동안 거의 다 해봤어요. 거의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진짜 확률이 높은 아이들만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를 확률이 8이고 내려갈 확률이 2야. 이 기법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수 좋아서 8의 확률로 올라가면은 먹는 거지만 재수 없어서 2의 확률로 내려가면 손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믿는 차트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한 5개 정도, 이거는 내가 들어가자. 괜찮아,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나니까 한 5개도 안 돼. 5개 정도로 이제 축약이 되더라고. 얘는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5개 정도밖에 안 생기고, 그리고 대다수가 높은 확률을 준다고, 높은 확률로 나오는 경우에도 이게 8대 2 정도로 깨지기도 해요. 그 잘못 들어가면 물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펀더멘탈 중에서도 찐을 가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찐을 가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찐은 누구냐면 이렇게 가리시면 돼요. 이런 표현 쓰시는 분 무조건 간다.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이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일 것 같지만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믿고 따라 들어갔는데 반대로 움직이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표현 쓰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조심하셔야 될 분이 누구냐면 기법이 너무 많으신 분. 기법이 너무 많아. 잘못하면 그 수많은 기법에 이제 본인이 마루타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걸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경험치가 좀 낮으신 분이에요. 네,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기법을 얘기한다. 이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찌는 뭐냐면 찌는 자기가 해보고 정말 확실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심해요.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써요. 예, 안 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기법을 쓰시는 분들 따라가셨다가는 잘못하면 본인이 마루타가 될 수도 있다. 예, 요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예, 어쨌든. 그래서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 이런 표현 피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기법 피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피하셔야 될 분이 뭐냐면, 이게 뭐, 뭐죠? 채소가 뭐냐면, 일봉이에요. 차트 분석은. 채소가 일봉. 일봉, 주봉, 월봉. 채소가 일봉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일봉 안 맞을 때 되게 많아요. 근데 막 실시간 뭐 10분봉 이거 보면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시간 그거는 거의 깨져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5대 5다 그러면 이거 우리 5대 5를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분석은 최소가 일봉이에요. 일봉도 깨지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 일봉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그러니까 분봉으로 막 이런 경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예, 차트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일봉. 예. 그리고 저는 주로 일봉도 보지만 주로 월봉을 봐요. 왜냐하면 최대한 나도 깨지기 싫고 최대한 내 걸 보는 분들이 최대한 안 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안 깨지는 월봉으로 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월봉 자체가 너무 짧아서 쓸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봉으로 가져오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최소 일봉. 예, 그래서 요 세 개는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찐을 가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이 차트 안 맞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걸 해봤더니 물린 거야.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찐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찐이냐? 예,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제가 뭐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배웠고 그 다음에 많은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최대한 안 물리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예, 무조건 이런 표현 안 쓰고 예, 굉장히 조심해요. 조심해서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찌는 아니지만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사기꾼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기술적 분석 다시 가겠습니다. 자, 투자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의 변화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시장이 변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전체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예측한 다음 투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개별 종목의 주가 분석에 들어간다.
이건 뭐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개별 주식도 보통 하시지만 저처럼 이제 선물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물 분석하시는 분들이 개별 주식이 아니고 보통은 지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보는 거거든요. 전체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지수 선물만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 외환도 하시고 원자재도 하시고 전체 상품들을 거의 다 보세요. 거의 다 보시고 그 중에서 지금은 어디에 투자할 곳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블로거나 제 동영상에 보면은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금도 있고 실버도 있고 외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예측한 다음 투자 성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개별 종목의 주가 분석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가 지수 보고 이제는 들어갈 때 나올 때 이제 분석하는 거고 제가 그 작년 7월에 제가 국내 주식을 거의 다 팔았거든요. 거의 다 팔 때도 뭐였냐면 그 나스닥 지수가 좀 꺾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제 차트잖아요, 이거. 차트. 자,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과거의 데이터. 원래 이 주식은 노란색 박스권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으로 상승.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늘었죠, 실제로. 그러면서 네이버가 쭉 올라갔어. 유동성 축소 빠진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펀더멘탈 같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여기선 별일 없었으니까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늘어나 그리고 나서 조정받았어. 왜? 유동성이 축소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박스권이 하나 생겨. 이게 추세거든요.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보할 가능성 2번.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 3번. 이런 시나리오를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지금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표현이 위험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시나리오가 이거 있고 이 중에서 가능성이 얘가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트도 역시 뭐다?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뭐 펀더멘털 분석, 그 다음에 테크니컬 분석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이 끝난 상태에 다시 여쭤볼게요. 얘네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얘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결론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놓고 보느냐, 재무 상태나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차트에 있는 숫자의 변화를 보면서 보느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방식의 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차이점의 하나는 펀더멘탈 분석은 현재의 주가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뭐냐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어쩌고 고평가되어 있으면 어쩌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이제 분석을 끝내고 나서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 그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은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지금 현재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이게 오른 가격이다.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본인이 어느 쪽이냐. 일단 첫 번째, 내가 펀더멘탈을 주로 보는 분이냐,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보는 분이냐. 이게 이제 다른 거지.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라는 거는 전쟁 나가면서 총 하나 달랑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비중을 어느 쪽으로 더 두느냐의 차이점만 있는 것이다.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전통적인 투자 방법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펀드멘탈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진짜 공부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었어요. 시장이 돌아가는 것,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 산업의 섹터,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실제 상황까지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공부 다 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 되게 많이 해요. 네, 공부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찐 정보를 가려낼 수 있으셔야 돼요. 아, 얘는 진짜 찐이다. 어려워도 이런 분들 나오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 펀드멘탈 관련된 거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보, 이 쏟아져 나온 정보 중에서 찐을 밝혀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보 엄청 많이 보셔야 되고,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거는 진짜 부자들만 보던 정보예요. 이런 분들 만나기 힘들어요, 사실. 이런 분들 만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의 정보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인터넷 세상이 열어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걸 이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누가 설명을 해주겠어? 옛날 같으면 알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보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 강남에 뭐, PB나 이런 데 있잖아요. 프라이빗, 거기, 룸에 들어가면 진짜 큰 손들한테 얘기해 주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뭘로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정보예요.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를 정말 진짜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이 뭐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정말 전문가의 정보를 열심히 들으세요. 이게 뭐 돈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니까 좋은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비해서. 예, 그러면 되고 옛날에 뭐 저도 이제 선물 투자할 때 저도 굉장히 빠른 정보를 습득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물 투자하면 밑에 로이타 통신이라고 옛날 얘기예요. 로이타라고 해서 밑에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세계 뉴스가 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차트 분석하고 투자를 하고 뭐 미국에다가 이런 얘기하면 기억하실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시카고에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시절에 저는 선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실시간 뉴스 다 볼 수 있고 전문가의 어떤 이런 얘기들 다 볼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펀더멘탈 관련해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열심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요것 뭐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그죠? 쉽지가 않죠.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배우지 못하더라도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거래하려고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봉도 한번 열어보고, 주봉도 한번 열어보고, 월봉도 한번 열어보고, 투자하기 전에, 야, 월봉 고점에 다 왔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월봉 열었는데, 와, 마지막 저점까지 떨어져 있네? 이제 사야 될 땐가? 근데 이 정도는 보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예. 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펀드멘탈 분석, 기술적 분석, 예, 뭐가 옳고 그르고 뭐는 필요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왜 그 정말 무식한 얘기니까 그만 누구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두 개를 다 아는 게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는 게 결국 남는 거잖아요. 물론 뭐 주식 계좌에 내 돈이 쌓이는 것도 좋은 거지만 내 머릿속에서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과 많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가 이렇게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지만 어쨌든 경제 관련돼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이거 어떤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심지어 뭐 부동산도 질문하세요. 부동산 진짜 모르거든요, 저요. 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 펀드멘탈 분석 둘 다 공부하시고, 둘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세요. 주식 공부해서 진짜 남는 거는 내 계좌에 돈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지식들, 세상을 사는데 판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들,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 자식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자, 오늘은 주식 기초, 펀드멘탈 분석과 테크니컬 분석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과 마지막 시사하는 점은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얘기하면 야, 펀드멘탈 분석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 뭐 테크니컬 분석 그래 테크니컬 분석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다음에도 또 주식 기초 수업 할 수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 설정 꼭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고 그때 살걸. 야, 이거 좋은 얘기 해줬는데 왜 이제 봤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림 설정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응원 댓글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힘나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